이번 시간에는 체외순환과 심장 수술과 관련돼서 이 CPB의 그 이제 목적에 대해서 좀 그냥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CPB의 이 주 목적은 이게 결국에는 심장 수술을 이제 하기 위함인데, 이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그 체외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테믹 이 옥시제네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퍼퓨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이게 뭐 최적이어야 되냐 아니면 이 최대여야 되냐, 뭐 옵티말인지 아니면 맥시말인지, 그리고 적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해야 되는 건지, 뭐 그리고 이제 sufficient죠. 이거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뭐 적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최적이어야 되는지 적절해야 되는 건지, 뭐 최대여야 되는지 충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논란은 항상 얘기가 있고,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항상 이제 좀 다른 의견들을 내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조직의 이 산소 요구량, 조직의 산소 요구량을 이 요구량에 맞는 퍼퓨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멀 퍼퓨전과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퍼퓨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하이 퍼퓨전이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CPB를 이제 CPB 관류량을 이제 CPB 관류량을 시행하는 이 주 목적은 이 조직의 이 산소 전달량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전달량을 충족을 해주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야 확보를 통한 이제 수술을 진행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가를 하시는데, 이 체액량 관리를 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체액량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체액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심장 어떤 가지고 있는 병에 의해서 현재 환자가 이 체액량 자체가 어떻게 이 변화되어 있고, 이게 과도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직의 산소 이 전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하는 것들이, 산소 전달량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체온 저하를 보통 시키죠. 이 체온 저하를 시키게 되면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 요구량을 이제 감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류량을 일단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관류량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즉 이 관류량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펌프의 플로우 자체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 플로우를 낮추기 때문에 이제 드레인 양이 이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서전 선생님께서 수술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벤트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제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인데, 이제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서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드레인을 완전히 관류량 자체를 없애서 드레인을 완전히 이제 리저버에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한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산소 전달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관류량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뭐 비너스와 이제 아테리의 캐뉼레이션을 통해서 비너스의 드레인을 받아서 아테리로 이제 그 혈액을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또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드레인이 비너스 캐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드레인이 이제 잘 되는 경우와 이 드레이니지가 안 되는 경우를 좀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드레인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거를 하냐면 이게 충분히 큰 사이즈의 이제 캐놀라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드레인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드레인이 충분히 큰 캐놀라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드레인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시야 확보가 이제 충분하겠죠. 드레인이 안 되면 이제 시야 확보가 좀 드레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장 안으로 볼륨이 다시 계속 유입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의 저하와 이 체온의 저하를 드레인이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야 확보를 드레인 카테터 자체가 이제 큰 거를 사용을 해서 이 플로우의 저하와 이제 체온의 이 저하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체온을 너무 많이 낮춘다던가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체온을 이제 너무 많이 낮추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놀라의 이제 선택과 이 어떤 캐놀라의 이제 어떤 위치, 이제 이 포지션이 이제 적절하다면 이제 그 체온 저하를 많이 낮추지 않고도 이제 충분히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에도 충분한 이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제 드레인이 잘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뭐 가장 큰 거는 이 캐놀라 사이즈를 작은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캐놀라 사이즈가 이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캐놀라 사이즈를 작게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드레인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캐놀라 사이즈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위치가 이제 부적절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레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예전 선배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캐놀라를 작게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캐놀라를 이렇게 작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일명 이런 얘기도 합니다. 캐놀라를 작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캐놀라를 작게 사용을 하면 뭐 캐놀레이션 자체가 뭐 작으니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놀레이션이 뭐 작으니까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캐놀레이션 자체가 원활하는 것보다 이 드레인 자체가 되지가 않으면 이 캐놀레이션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들을 좀 주로 하시냐면, 캐놀레이션 자체에서 이제 드레인이 안 되는데 이거 절대 서전한테 이야기하지를 않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캐놀레이션 카테터를 이제 오픈을 하고 캐놀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레인 자체 이제 체외순환 CPB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위에 서전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CPB에서 이제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체외순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캐놀레이션을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서전 선생님께서 하신 건데, 그럼 위치가 부적절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드레인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체외순환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체외순환을 운영하니까 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CPB 운영 중에 그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플로우를 이 상승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리저버의 볼륨이 계속 낮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플로우가 낮으니까 어떻게 이제 조직에 이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이게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체온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플로우가 낮고 그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 자체보다 그 플로우를 충분히 유지해 줄 수, 드레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체온을 낮춰서 그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낮은 플로우를 이제 유지를 함으로써 이게 발생될 수 있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산소 전달은 충분히 유지를 해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낮은 플로우를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산소 전달을 통해서 이 체온을 낮춰서 이 산소 전달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정수압도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삼투압도 이게 저하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정수압과 삼투압은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수압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의 그 박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정수압이고, 이 혈관 안에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혈관 안에 알부민이라던가 이제 이거에 의해서 주로 이제 삼투압을 유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부종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종이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상당히 좀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종이 증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종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혈관이고 이쪽이 간질구획이고 이게 세포내입니다. ICF고. 그러면 이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간질구획에 이 수분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분 축적이 된다는 건 혈관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혈관 자체의 볼륨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이 혈관의 볼륨이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리저버의 이제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리저버의 볼륨이 이제 감소를 하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 리저버 레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또 주입을 하게 됩니다. 뭐 노멀 살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플라즈마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트만 솔루션이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혈관 안에 이제 교질 삼투압이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 안에 교질 삼투압이 감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 또 이제 이 서브티샬로 계속 또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또 지속적으로 이제 혈관 내 이 볼륨이 또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을 하면 환자가 계속해서 체해순환 내내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를 증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히모글로빈이 이제 저하가 되게 되죠. 히모글로빈이 저하가 되니까 또 과도하게 또 이 혈액 사용량이 이제 또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 있냐면, 히모다일루션을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플래틀리트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플래틀리트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일루션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면적당 플래틀리트가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출혈량도 또 이제 증가로 인한 출혈량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출혈량 증가로 인한 또 혈액 사용량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혈관과
이 간질구획과 이 세포 ICF에서 이 혈관에서 간질액 쪽으로 계속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환자의 전체 이 체액량 자체가 이 체해순환 과정을 통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간질구획에 이 간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그 전체 체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간질구획에 발생되는 체액량의 이 증가는 결국에는 이게 모든 장기의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장기의 기능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가장 큰 게 심장, 폐, 간, 장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에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는 특히나 이제 그 펌프를 이제 심장 수술이 다 끝나고 체온을 다 올리고 이제 위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심장이 잘 뛰지 않고 부종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결론은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조직에 충분한 산소 요구량을 공급해 주고 이제 시야 확보를 통해서 이제 수술 진행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진행하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되어 있는 환자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EF가 떨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볼륨 자체가 증가를 하는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상대적으로는 다일루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질 삼투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수압 자체가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수압이 낮아서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플로우 자체가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듐 자체를 계속해서 그 소변을 통해서 다시 재흡수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 혈관 안에 소듐이 증가를 하니까 이 수분이 또 계속해서 땡겨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소듐이 쌓이게 되니까 이 환자는 계속 그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갈증을 일으키니까 또 물을 또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 물 섭취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혈관 안에 그 체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 혈관과 세포 내액 사이에서 이제 어떤 전해질 차이에 의해서,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이제 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부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선배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산소 전달을 위해서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산소 전달을 위해서 체온을 낮춰서 플로우도 그러면 같이 낮출 수 있으니까 조직에 산소를 전달을 할 수가 있다. 큐텐 법칙이 있죠. 10도 떨어질 때마다 그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은 이제 50% 감소한다. 큐텐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체온 저하와 플로우 저하, 그러면 그 조직에서 산소 소모량이 산소 소모량 자체가 줄어들으니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환자의 이 체액량 자체를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체액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캐놀라를 굳이 일부러 그 작은 캐놀라의 사이즈를 사용해서 그 드레인 자체를 잘 안 시키고 그 드레인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자연적으로 플로우를 낮추게 되고 리저버의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을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온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캐놀라는 충분히 큰 사이즈를 통해서 드레인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작은 캐놀라를 써도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작은 캐놀라를 써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20년 동안 체외순환을 시작을 하지만 이건 왜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고관료와 정상적인 체온을 낮춰서 카디악 인덱스 2.0에서 2.2 이렇게 주는 거와
뭐 고관료 뭐 3.0도 주고 이런 고관료에서 항상 모든 환자들을 다 고관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하이퍼피전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다 모든 환자들에서 고관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고관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려 사항은 뭐가 있냐면, 이 심장 질환, 뭐 판막 질환이든 뭐 아니면 뭐 관상동맥 질환이든 이 어떤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 자체가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보다 훨씬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 고관료를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 체액량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체액량을 정확하게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조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심장 수술은 진행이 됐는데 고관료를 유지하지 않고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관류량이 체액량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에 의해서 뭐 작은 캐뉼라를 사용을 해서 그 플로우가 잘 안 나오니까 플로우를 낮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고관료를 진행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조직의 체외순환은 조직의 산소 전달을 충분히 해주고, 뭐 시야 확보를 해주는, 수술을 위해서 시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드레인을 충분히 받아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체외순환 CPB 과정에서 이 환자의 체액량 조절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뭐 판막이라던가 아니면 뭐 코로나리 환자들에 의해서 이제 체액량이 훨씬 증가되어 있는 이제 환자들과 이제 다이섹션, 이런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다이섹션 수술이 훨씬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다이섹션 수술이 뭐가 어려운 건지도 얘기 안 하고, 물론 과정이 엄청 길죠. 다른 수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보면 심장은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이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에올티 다이섹션 관련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체외순환선은 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뭐 판막 질환이라든가 뭐 마이트랄이든 뭐 에올틱 밸브든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 체액량 자체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가 더 심폐기가 어려운 거지, 이 다이섹션의 경우에는 이거를 하면 뭐 엄청 힘들죠. 오래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수술이 오래되니까. 하지만 이런 심장질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체액량 자체가 늘어나 있는 그런 환자보다는 다이섹션 과정에서는 크게 그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다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과정이 어렵고 이 서전이 힘든 겁니다. 서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서전 선생님께서 되게 힘든 거지, 이게 심폐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심폐기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체 이 체액량 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가 훨씬 더 어렵고 더 관리를 체외순환 과정에서 많이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다이섹션을 한다고 그러면 막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심폐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서전이 어려운 거지. 이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심장질환 뭐 MR이 있어서 뭐 MVR을 하든 뭐 AVR을 하든 이런 거는 심플 밸브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이거 뭐 저 선배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저도 많이 교육을 들으면서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보지만 뭐 이런 고관료라는 개념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걸 왜 하냐, 해야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액량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모든 환자에서 체액량 고관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체액량이라는 거를 환자한테 체액량 질병에 의해서 체액량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수술의 질병에 따라서 체액량을 어떻게 조절해 줘야 될지를 체외순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체액량 관련된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매번 아침에 들어와서 매번 똑같은 수술을 하는 것처럼 셋업을 하면서 안전장치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러면서 뭘 어떻게 잘한다고 하는 건지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그 지금 뭐 제 유튜브를 뭐 몇 명 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환자의 체액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체해순환을 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체액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다 그 체해순환 과정에서 리저버의 그 다 양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체외순환을 진행을 하면 그건 오로지 다 환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체외순환사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뭐 지금 이제 연차되신 분들은 다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뭐 하실 텐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책을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외순환은 그냥 캐뉼레이션 해주고, 캐뉼레이션 하면 드레인해서 관류량 뭐 산소 전달을 한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뭐 플로우가 낮으면 체온을 낮추면 플로우를 낮출 수 있다, 이런 그냥 단순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이 더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도 잘 한번 보시고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